안녕하세요. 저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굳게 믿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인간들이 제일 꼴보기 싫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인간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하지만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간 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착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전 오늘 남편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는 정말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 엄마한테 손찌검을 하고 대놓고 바람까지 피우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죠. 하루는 집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아빠가 또 술에 잔뜩 취해선 술집 여자를 집까지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엄만 그걸 보고 아빠를 향해 소리를 질렀죠. 이 미친 인간아. 하다 하다 이젠 집에까지 술집 여자를 데리고 와? 내가 살다 살다 당신 같은 남봉꾼은 처음 봐. 당장 데리고 안 나가? 에이씨, 나갈 거면 너희들이 나가. 여긴 내 집이야. 내가 내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오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던 오빠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빠, 진짜 미쳤어? 우리한테 창피하지도 않아? 그렇게 여자가 좋으면 결혼하지 말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살지. 왜 결혼해서 우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어? 아빠가 그러고 또 사람이야? 너 이 자식 감히 어따 대고 성질이야? 너도 네 엄마처럼 몽둥이로 얻어 맞아봐야 정신 차릴래? 그래, 때려봐. 때려보라고. 우리 엄만 나랑 민선이가 아빠 없이 자랄까봐 이혼도 못하고 당하고 살지만 난 아니거든? 때리면 때린 만큼 되갚아 줄 거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얼른 때려봐. 때려보라니까? 결국 오빠 아빠는 몸싸움을 하며 엎치락 뒤치락 했고 말리던 저와 엄마도 나중엔 이판사판으로 아빠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죽어라 싸웠습니다. 세 명이 달려드니 그렇게 성질이 더럽던 아빠도 꼼짝을 못하더군요. 아빤 잘못했으니 제발 그만하라고 사정했지만 전 엄마를 그동안 못 살게 군 아빠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난 이런 아빠 필요 없어. 제발 아빠하고 이혼 좀 해. 그래야 우리 가족이 숨 쉴 수 있다고. 그동안 저와 오빠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던 엄만 자식들한테까지 손찌검을 하는 아빠를 보고선 드디어 이혼을 결심하시더군요. 결국 제가 중학생이던 때 엄만 아빠와 이혼하고 저랑 오빠랑 셋이서 살게 되었답니다. 저희 엄만 시장에서 젓갈 장사라며 저와 오빠를 먹여 살리셨어요. 저도 학교 끝나고 종종 가서 일을 돕곤 했는데 손님이 꽤나 많더라고요. 엄만 젓갈을 직접 담그는 것도 있고 다른 데서 떼오는 것도 있었는데 특히 엄마가 직접 담그는 명란젓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사장님, 오늘 명란젓이 이게 다예요? 아유, 일부러 일찍 왔는데 벌써 다 팔려버렸네. 저 그럼 남은 명란젓 다 싸주시고요. 오징어 젓갈도 좀 주세요. 우리 집 명란젓이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다른 손님들은 이거 맛보려고 어제 출발한다던데 조금 더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명란젓 사러 온 줄이 시장 입구를 넘어서 500m나 서 있다니까요. 어머, 농담도 참. 하여튼 사장님 참 재미있으셔. 나 재미있는 사람인 거 이제 알았어요? 일단 오늘은 아쉬우니까 이 육젓 좀 가져가서 드셔봐요. 이건 내가 서비스로 드릴게. 이거 먹어보면 다음에 명란젓뿐만 아니라 육젓도 찾으러 올걸요? 엄만 손님들한테 종종 서비스로 다른 젓갈을 조금씩 싸주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열의 아홉은 다음번에 그 젓갈을 사러 오셨어요. 그만큼 엄마가 파는 젓갈들이 맛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하루는 학교에서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발표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전 앞으로 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저희 엄마입니다. 저희 엄만 무서운 도둑들을 양성하는 두목이에요.
저희 엄마가 시장에서 파는 젓갈들이 전부 다 밥도둑이라서 순식간에 밥을 없어지게 만들거든요. 손님들이 그러시는데 엄마가 파는 젓갈을 먹으면 집 나간 입맛도 되찾게 해준대요. 그래서 명품 중에 명품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워요. 저희 엄마가 파는 젓갈을 사러 오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뿌듯하거든요. 저도 엄마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발표하자 친구들도 재밌다며 웃으면서 박수를 쳐주더군요. 그때 전 우리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다들 알아주는 것 같아 기분이 뿌듯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턴 공부하느라 엄마 일을 잘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대신 엄마가 퇴근하고 오시면 피곤하지 않게 오빠랑 밥도 알아서 챙겨 먹고 집안일도 다 해놓곤 했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자발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전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중고차 영업 직원으로 일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영업사원이라 그런지 친절하고 말도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도 엄마한테 싹싹하게 잘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엄마가 차려주신 반찬을 하나씩 맛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하더군요. 이야, 어머니께서 젓갈 장사를 하신다더니 역시 손맛이 끝내주시네요. 제가 원래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밥이 술술 들어가네요. 어머님, 저 밥 한 공기만 더 먹어도 될까요? 원래 어른들은 밥 잘 먹는 사람을 예뻐하시잖아요. 게다가 엄마가 직접 만든 반찬들을 너무 잘 먹어주니까 엄마도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군요. 결국 전 얼마 후 30대 초반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무난했습니다. 영업사원이라 매달 실적에 따라 버는 돈이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저축을 꼬박꼬박 잘하고 돈을 계획 있게 써서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 신혼집은 친정이랑 같은 동네에 있었는데 주말 저녁마다 친정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곤 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참 살갑게 잘하더군요. 장모님, 시장에서 오래 서 계시느라 발 아프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에 홈쇼핑에서 진짜 푹신한 신발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사봤거든요. 장모님 발 사이즈에 맞춰서 샀는데 맞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신어보세요. 아이고, 뭘 이런 것까지. 역시 안서방 자네가 최고야. 난 남자 보는 눈이 없었는데 우리 민선이가 나를 안 닮아서 다행이지 뭐야. 그래서 자네 같은 듬직하고 착한 신랑을 만났잖아. 저는 그런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둘 낳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무탈하기만 하던 결혼 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오긴 하더군요. 하루는 퇴근하고 밤늦게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는 잔뜩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선아, 안서방이 원래부터 그렇게 주사가 심했니? 술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냐고. 엄마, 그게 무슨 얘기야? 주사라니. 망나니 또 뭐야? 너 안서방 지금 경찰서에 잡혀간 거 얘기 못 들었어? 내가 아까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집 근처 술집 야외 테이블에서 안서방이 싸움질을 하고 있더라. 가만히 있는 옆 테이블 사람들한테 뭘 꼬라보냐면서 시비를 걸고 그 사람들이 먹던 맥주잔까지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 그 사람들이 그냥 직원 부르다가 그냥 눈 마주친 거라고 했는데도 혼자서 기분 나쁘다면서 발길질을 하고 아주 주먹까지 날리더라고. 내가 가서 호되게 한마디 했더니 그제야 술 마셔서 그런 거라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미 사람을 때려버렸으니 그게 어디 수습이 되겠냐? 그쪽에서 경찰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단다. 안서방이 너한텐 연락 안 했어? 하긴 술 먹다 사람 패서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쪽팔려서 너한테 연락도 못 했겠지. 저는 그 얘기에 너무 깜짝 놀라 남편이 잡혀갔다는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선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조사가 끝나고 나온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술 먹고 사람을 패.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미안해.
오늘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좀 많이 마셨더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네. 그런데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언제 당신 앞에서 이런 모습 보였던 적 있어? 이번엔 실수였어. 내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실수였다고. 실수?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술 먹고 폭력 쓰는 남자야.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절대 가만 못 있어. 우리 애들 나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주정뱅이랑은 같이 못 산다고. 결국 남편은 상대방한테 합의금도 물어주고 반성한다며 한동안 술도 마시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번 한 번은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엔 다시 집안이 평온했어요. 전 회사를 다니면서도 종종 시장에 가서 엄마의 일을 도와드리곤 했죠. 맛있는 간식을 사서 엄마한테 찾아가면 엄마 못 말리겠다는 듯 저에게 이러셨어요. 아유, 쉬는 날에 뭐하러 여길 또 왔어? 또 엄마 힘들까봐 같이 일하러 온 거야? 당연하지. 그리고 난 집에서 쉬는 것보다 엄마랑 여기에서 같이 장사하면서 수다 떠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누가 공짜로 일한대? 나 오늘 일한 일당 받아갈 거니까 나한테 맡겨줘. 엄마야말로 다리 아프게 서 있지 말고 좀 쉬란 말이야. 아이고, 못 말린다, 못 말려. 누가 내 딸내미 아니랄까봐 아주 장사에 재미를 붙였구만. 어릴 때부터 자주 엄마 일을 도와서 그런지 저는 장사가 참 적성에 맞았어요. 게다가 젓갈 만드는 것도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게 염도랑 온도를 잘 맞춰야 돼서 생각보다 까다롭고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이었거든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저도 엄마랑 같이 젓갈 장사나 할까 하는 생각도 했죠. 엄마는 제가 일을 도와드릴 때마다 매번 일당을 챙겨주셨는데 그것도 엄마 몰래 꼬박꼬박 모으고 있었어요. 나중에 선물로 드리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그때 그 술집 사건 이후로 저희 엄마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남편에게 실망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서방, 내 친구가 이번에 중고차 산다고 해서 자네 전화번호를 알려줬거든. 아마 조만간 전화가 갈 텐데 신경 좀 써주게. 지금 타던 차가 15년이 넘어서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이가 중고차 영업 직원이니까 한번 연락해 보라고 했지. 그 친구가 차에 대해 잘 몰라서 자세히 설명해주면 아마 좋아할 거야. 아, 그래요? 장모님 친구분이시면 무조건 제가 잘해드려야죠. 저만 믿으세요.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말하자 엄만 자네만 믿겠다면서 웃으시더군요. 남편이 지난번에 사고를 쳐서 속상했는데 이럴 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전 주말이라 엄마를 도와 시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서 차를 사갔던 엄마 친구분이 시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친구분은 다짜고짜 저희 엄마한테 사태질을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민선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요새 중고차 딜러들 중에 사기꾼이 그렇게 많다더니 감히 나한테 사기꾼을 소개시켜줘? 사위가 싸게 해준다며. 다른 데 가봤자 이것보다 더 싸게 못 사니까 사위만 믿고 사면 된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래? 민선 엄마, 도대체 사위한테 돈 얼마 받았어? 둘이 한 통석인 거지? 사위랑 둘이 짜고서 날 등쳐먹고 둘이 돈 나눠 가지려고 한 거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기꾼이라니. 우리 사위가 자네한테 사기를 쳤단 말이야? 그래, 사기도 아주 대단하게 쳤더라. 내가 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들통날 줄 몰랐나 보지? 아니, 어떻게 1,500만 원짜리 차를 2천만 원 넘게 받고 팔어? 도대체 얼마를 남겨먹은 거야? 내 돈으로 사위랑 잔치라도 벌이려고 했었어? 잠시만요. 제 남편이 차를 그렇게 비싸게 팔았다고요? 말도 안 돼.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렇게 등쳐먹으면 내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았나 봐. 아주 사위를 내세워서 돈이나 뜯어가니까 기분 좋았지? 그런데 민선 엄마만 사위 있는 줄 알아? 나도 사위 있어. 우리 사위가 알아보니까 시세가 딱 1,500만 원이라더라.
어디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샀냐면서 당장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대. 아이고, 중간에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본데 내가 먼저 사과함세. 내가 우리 사위한테 물어봐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정말 가격 책정을 잘못한 거면 물어내라고 할게. 기분 많이 상했을 텐데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진정하게. 다행히 친구분은 엄마가 사과를 하고 돈을 물어준다고 하자 알겠다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화가 난 엄마는 저와 함께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엄마가 화를 냈습니다. 안서방, 자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내 친구한테 차 가격을 덤탱이 씌웠다며? 내가 자네만 믿고 친구한테 소개시켜 준 건데 이러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냔 말이야? 그런데 남편은 죄송하다고 하긴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러게 누가 소개시켜 달래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장모님 마음대로 소개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중고차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줄이나 아세요? 그 정도 붙여서 팔아야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마진은 남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설마 장모님 친구분이란 이유로 제가 손해까지 보면서 팔 줄 아셨어요? 어머님, 저 영업사원이에요. 이익이 없는 일을 안 한다고요. 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세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어? 내가 뭐 한 푼도 남겨먹지 말라고 했나? 적어도 양심적으로 냈어야지. 자네 가족이 차를 산다고 했어도 그렇게 비싸게 팔았을 텐가? 어쨌든 상태 괜찮은 차 샀으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불만이면 새 차를 샀었어야죠. 그리고 시세요? 그렇게 시세를 잘 아시는 분이 왜 직접 싼 차 찾아서 사지 않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발품 팔기 싫어서 그런 거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뻔뻔스럽게 나오는 남편의 행동에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원래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아니면 여태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었던 거야? 나한텐 양심적으로 파느라 남는 것도 별로 없다고 매번 불평했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이런 식으로 손님들 등쳐먹으면서 영업하고 있었던 거냐고. 그래. 그럼 내가 그 돈을 그냥 가져오는 줄 알았냐? 원래 이 바닥에선 이 정도 남은 것도 아니야. 다 나처럼 하는 거라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엄마 친구분한텐 그러지 말았어야지. 사위라고 당당하게 소개시켜준 우리 엄마 체면 어떻게 되냐고. 당신 이거 물어내. 당신이 잘해준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놓고 이딴 짓 했으니까 당신이 번 돈으로 물어내라고. 그러자 남편은 짜증을 내며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하지만 제가 계속 닥달을 하는 바람에 결국 덤탱이 쉬운 금액을 엄마 친구분한테 물어주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일 가지고 자꾸 투덜대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그러게 왜 양아치 같은 짓을 해서 이 사단을 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엄마는 남편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참 사이가 좋은 장서지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서로 으르렁거리게 됐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배탈이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식중독이라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다짜고짜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장모님, 어떡하실 거예요? 저 식중독이라잖아요. 장모님이 만든 젓갈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요. 도대체 위생관리 어떻게 하시길래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요? 저 어제부터 하루 종일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엉덩이에 아주 불이 날 것 같다고요. 이거 책임지세요. 저 배 아파서 어제 오늘 일 못 나갔으니까 그 돈 물어내시라고요. 아, 100만 원이면 되겠네요. 제 계좌번호 아시죠? 얼른 입금하세요. 저는 그 소리에 너무 황당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식중독 걸린 게 우리 엄마 때문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가 젓갈 장사 그렇게 오래 했지만 한 번도 문제 생겼던 적이 없었다고. 아무리 시장에서 장사한다지만 얼마나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시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시장 바닥이 깨끗해봤자 얼마나 깨끗하겠냐? 당신도 엄마라고 그렇게 무조건 편드는 거 아니야. 인정할 건 인정하라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남편이 전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곰곰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침으로 편의점에서 사다 놓은 김밥을 먹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급하게 휴지통을 뒤져보니 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김밥이었습니다. 이것 봐. 당신이 냉장고에 쟁여놓고 있던 김밥 먹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이게 왜 우리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만든 젓갈 때문이었으면 당신보다 내가 먼저 식중독에 걸렸어야지. 난 어제 오늘 그 젓갈에 밥 비벼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멀쩡한 거야? 이래도 우리 엄마 때문이라고 할 거야? 뭐? 김밥이 유통기한 지난 거였다고? 어쩐지 맛이 조금 시큼하더라니. 아, 미안해. 사람이 착각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화를 내냐? 착각?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다짜고짜 화낸 건 당신이지. 당장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뜬금없이 당신한테 날벼락 맞은 우리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하시겠어? 당신 사과 안 하면 나랑도 끝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 사과를 하더군요. 예전엔 저희 엄마가 만든 젓갈이 그렇게 맛있다고 칭찬하던 남편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집안에 자꾸만 언성이 오가자 저희 애들도 점점 아빠를 피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이후에도 사고를 참 많이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이 버는데도 돈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말더군요. 최근 들어 몸이 안 좋았던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글쎄 대장암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돼. 저희 엄마가 대장암이라고요? 선생님,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 있는 거죠? 항암 치료도 열심히 받고 관리 잘해주면 오래 사실 수 있는 거죠? 네?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하지만 의사는 어떠한 확답도 해주지 않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되실까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희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오히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빈정거리기만 했어요. 그러게, 맵고 짠 것만 먹으면서 하니까 그런 병에 걸리지. 그럼 이제 젓갈 장사 못 하시겠네. 그놈의 젓갈 냄새 지긋지긋했는데 차라리 잘 됐지 뭐.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차라리 잘 됐다고?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린 게 잘 된 일이야? 사위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도 그런 말을 안 하겠다.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시장에서 구질구질하게 젓갈 장사만 하는 양반이 오래 살아서 뭐해? 차라리 이참에 빨리 돌아가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거야. 어차피 나이 먹으면서 입맛도 둔해질 텐데 장사 더 해봤자 얼마나 가겠어? 당신 아주 미쳤구나. 내가 너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같이 산 거야? 나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인간하고 같이 못 살아. 당장 이혼해. 도장 찍고 갈라서 자고. 이혼을 왜 해? 하여튼 장모님 닮아서 예민하다니까. 당신 지금 장모님이 아파서 제정신이 아닌 건 알겠는데 이혼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우리 애들은 내가 알아서 해. 어차피 애들도 당신 안 좋아하는 거 몰라? 맨날 사고만 치고 집에서 큰 소리만 내는 당신 같은 아빤 없는 게 차라리 나아. 그러니까 이혼해.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하라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더니 아예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하지만 전 엄마의 수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남편과 다시 얘기할 정신도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다행히 엄마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 항상 긴장해야 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 와중에도 끝까지 쓰레기 같은 짓을 벌이더군요. 언젠가부터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사람한테 상해를 입히고 만 거였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열받아 죽겠는데 뻔뻔하게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당신 모아둔 돈 없어? 나 합의금 못 내면 감방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당신은 내가 전과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동안 생활비 야금야금 모아둔 거라도 있을 거 아니야. 있긴 뭐가 있어? 당신이 여기저기서 사고치고 다니느라 그동안 번 돈 다 날아간 거 몰라? 남는 돈이 있어야 모아두지. 지금도 매일 생활에 쪼들리는데 왜 나한테서 돈을 찾아? 그리고 당신,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인간 말종이구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음주운전까지 해? 당신 그게 얼마나 끔찍한 짓인 줄은 알아?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왜 그래? 원래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 한 번씩 다 하는 거야. 내가 이번에 재수가 없어서 사고를 내는 바람에 걸린 거지. 안 그랬으면 이렇게 합의금 물어줄 일도 없었다고. 재수 없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다친 그 사람이겠지. 멀쩡히 걷고 있다가 당신 때문에 병원 신세 지게 생겼잖아. 나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단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내가 저번에 말했지? 이혼하자고. 그런데 왜 대답이 없어? 끝끝내 내가 소송까지 가길 바라는 거야?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이혼하자고 하니까 당당하게 집 나간 인간이 왜? 돈 필요하니까 기어들어와? 당신 두고 봐. 조만간 내가 이혼 소송 걸어버릴 테니까. 저는 남편을 도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돈을 안 주자 병실에 누워있는 저희 엄마한테 찾아갔나 보더군요. 다음날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민선아, 너같이 착한 애가 어쩌다가 그런 놈을 만난 겠냐? 안서방 그 자식 아주 못돼 먹은 놈이야. 음주운전 때문에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나보고 돈을 달라더구나. 뭐라고? 그 인간이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설마 진짜로 돈을 준 건 아니지? 내가 미쳤다고 그 돈을 주겠니? 너 같은 자식한테 줄 돈 없다고 내 딱 잘라서 거절했지. 장모가 아픈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놈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합의금을 달라는데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그 돈을 주겠어? 교도소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병실에서 내쫓아버렸다. 민선이 너 당장 안서방이랑 이혼해. 그런 쓰레기 같은 놈하고 더는 상종하지 말거라. 그게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방법이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아픈 엄마한테까지 찾아와서 그럴 수가 있어? 쓰레기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악취나는 인간인 줄은 몰랐어.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야. 이혼 소송을 해서라도 그딴 자식이랑은 갈라서 버릴 거라고. 결국 전 이혼 소송 끝에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얼굴을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그리고 전 엄마의 간호에만 온 정신을 쏟았어요. 엄마가 다시 회복해서 예전처럼 저랑 오순도순 잘 지낼 수 있기만을 바랬죠. 하지만 너무 큰 바람이었을까요? 저희 엄만 제가 이혼한 지 5개월 만에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땅이 꺼져라 통곡하며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제발 가지 마. 수술도 잘 됐고 치료도 잘 받고 있었잖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버릴 수가 있어? 나랑 다시 엄마가 만든 젓갈에 밥도 비벼 먹고 우리 애들이랑 쉬는 날에 나들이도 가야지. 엄마, 제발 한 번만 눈 떠봐. 제발. 하지만 다정했던 엄마의 목소린 다신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한순간에 잃게 되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으면서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뜬금없이 웬 불청객이 찾아오더군요. 그건 바로 이혼한 전남편이었습니다. 전남편이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오빠가 나서서 한마디 했어요. 야, 네가 뭔데 여길 쳐들어와? 당장 안 나가? 그런데 전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안 나가려고 버티더군요. 아, 왜 이래? 내가 뭐 못 올 때 왔어? 나 이 집 전 사위야. 남도 같이 슬퍼해주러 오는 마당에 나 정도면 자격 되는 거 아니야? 뭐? 야, 이 자식아. 네가 자격이 있긴 뭐가 있어. 네가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고 온갖 나쁜 짓거리 다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 어쩌라고. 그래도 장모님 마지막 가는 길 배웅은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조문객을 이렇게 내쳐도 되는 거야? 진짜 인심 더럽게 없네. 그런데 장례식장이 너무 소란스러워지자 주변 어른들이 한마디씩 하더군요. 기껏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너무 죄송해 저는 남편을 일단 테이블에 앉혔어요. 당신 조용히 밥만 먹고 바로 가. 우리 엄마 가는 길 끝까지 속 시끄럽게 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참나, 왜 이렇게 다 푸대접이야? 알았어. 밥만 먹고 조용히 나가면 되잖아. 그게 네가 원하는 거지? 그래,
제발 소란 좀 피우지 마. 그동안 우리 가족 못 살게 굴었으면 적어도 예의는 갖출 줄 알라고. 저는 전 남편에게 단단히 주의를 준 후 자리를 떴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아 전 남편한테만 신경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은 무슨 먹방이라도 찍으러 온 건지 앉아서 술을 연신 들이키며 편육을 개걸스럽게도 집어먹더군요. 심지어는 큰 소리로 떠들며 분위기를 흐리기까지 했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전 남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조용히 밥만 먹고 가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야? 누가 보면 잔치집에 온 줄 알겠어. 야, 너 말 한 번 잘했다. 여기가 너한텐 장례식장일지 몰라도 나한텐 잔치집이야. 그 생선 냄새 나는 노인네가 사라졌으니 이보다도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 이제 그 구질구질한 젓갈 냄새 맡을 필요도 없고. 야야, 그러지 말고 술이나 더 가져와. 나 너무 기분 좋아서 오늘 진탕 취해서 춤이나 춰야겠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리에서 불이 번쩍 나는 것 같더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전 남편이 먹고 있던 육개장을 전 남편의 머리에 확 들이부어 버렸어요. 아!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머리랑 옷에 다 묻었잖아. 너야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잔치집? 우리 엄마가 사라졌으니 기쁜 일이라고? 너 처음부터 이러려고 장례식장에 꾸역꾸역 쳐들어왔구나. 어디 할 짓거리가 없어서 고인이 된 우리 엄마를 모욕해? 모욕은 무슨? 진짜 모욕당한 건 나야. 사위가 합의금이 없어서 감방 들어가게 생겼다는데 끝까지 못 준다고 우기는 게 맞아? 내가 그 돈 구하느라 대출까지 받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아직도 그 돈 갚느라고 등골이 아주 휘어진다고. 당신 엄마가 나한테 그 돈 주기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 이게 다 자업자득이라고. 자업자득 같은 소리 안 해. 음주운전 합의금 물어주느라 대출금에 허덕이는 네가 자업자득이겠지. 그리고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죄 없는 우리 엄마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해?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암 수술 받고 누워있는 우리 엄마한테 네 합의금 물어달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디? 아, 너 이제 보니까 아주 입으로 똥을 싸는구나. 어쩐지 당신 근처에만 가도 악취가 풍기더라. 당신 우리 엄마 보고 젓갈 냄새 난다고 했지? 그래, 우리 엄마가 젓갈 장사만 30년을 했는데 당연히 몸에 냄새가 배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어떡하냐? 젓갈 냄새는 입맛을 도둑이라도 하지. 당신한테서 나는 그 쓰레기 냄새는 토악질만 나오거든?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전 남편이야. 여태까지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고 있으면서 나한테 그런 소리가 나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뭐 놀았니? 돈 안 벌었어? 오히려 너야말로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았던 거겠지. 중고차 팔아서 돈 벌면 뭐해? 맨날 사고 치느라 그 돈 다 공중분해 시켜버리는데. 너 당장 나가. 소란 피울까봐 밥만 먹고 조용히 있다 가라고 한 건데 그딴 개소리나 짓거릴 거면 당장 꺼지라고. 그런데 그때 어느새 몰려든 어른들이 전 남편에게 마구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씹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 민선이 너 여태까지 저런 놈이랑 살았던 게냐? 저딴 놈은 진작에 머리채를 다 뜯어놨었어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민선이가 이혼했다고 해서 성격 차이겠거니 했더니만 저딴 쓰레기 같은 놈이었을 줄이야. 아이고, 이래서 민선 엄마가 그 큰 병에 걸렸나 봐요. 사이가 사고만 치고 속을 썩이니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어도 안 아프고 배기겠어요? 예, 민선아. 아무래도 육개장 한 그릇으론 부족할 것 같구나. 내 아주 저놈 머리통에 음식 쓰레기를 들이붓던지 해야겠어.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 남편의 얼굴을 타고 노란 액체가 줄줄 흘러내리더군요. 깜짝 놀라 옆을 쳐다보니 저희 오빠가 전 남편이 마시던 맥주를 머리에 들이붓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왜 남의 얼굴에 술을 들이붓고 난리야? 왜? 너 술 좋아하잖아. 술 먹고 음주운전이나 하고 우리 엄마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혼자 술판 버린 것 같길래 많이 마시라고 들이붓는 건데 이걸로도 모자라? 왜? 알코올 도수가 낮아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아주 이참에 소맥을 말아다가 부어줄게.
그거면 만족하겠어? 다들 미친 거 아니야? 똑같은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람 하나를 괴롭혀도 되는 거야? 당신들 내가 가만 안 둬. 경찰에 신고해서 다 감방에 쳐넣을 거야. 저는 그런 전 남편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내가 먼저 할 건데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술 먹고 행패 부린다고 신고할 거야. 여기 당신이 무슨 소리를 짓거렸는지 들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이렇게 증인이 많은데 설마 아니라고 발뺌하진 않겠지? 뭐? 경찰에 신고해? 야, 너 일로 와. 내가 이 주먹으로 네 얼굴 아주 아작내 줄게. 네가 맞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봐주니까 아주 입만 살았지? 그래, 어디 한번 때려봐 어디. 지난번에 술 먹고 사람 때려서 경찰서 끌려가 놓고 또 끌려가고 싶은가 보지? 나 너한테 맞으면 합의금 한두 푼으로 안 봐줘. 지금 있는 대출금으로도 만족 못해 빚을 더 늘리고 싶은가 본데 네가 그렇게 원하면 때려보라고. 남편은 발악을 하면서 음식을 뒤엎고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친척 어른들이 꼼짝 못하게 붙잡는 바람에 얼마 못 가 그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도착한 경찰한테 끌려가고 말았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먼저 신고를 했더라고요. 경찰 손에 질질 이끌려가던 그 모습이 어찌나 통쾌하던지 아마 돌아가신 엄마도 그 모습을 보며 깔깔 웃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 후 저는 남은 장례식 이틀을 편안한 마음으로 치를 수 있었답니다. 저희 애들이 많이 놀라긴 했지만 잘 다독거리니 금방 괜찮아지더군요. 애들이 아빠를 닮지 않아 의젓하고 성숙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모두 치른 후 집에 돌아온 전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어요. 이제 엄마를 영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문득 엄마와 제잘제잘 수다를 떨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서 미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엄마가 운영하던 젓갈집에 찾아갔어요. 거기에 가면 엄마와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요. 가보니 엄마가 쓰시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어 가슴이 참 아프더군요. 저는 문 닫은 가게 안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엄마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벌써부터 엄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데 엄마 없이 우리 애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엄마, 나 아직도 엄마가 죽었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 내가 이렇게 가게에 찾아오면 왜 또 하냐고 웃으면서 말하던 엄마의 표정이 너무나도 생생하단 말이야. 엄마, 나랑 같이 수다 떨면서 젓갈도 팔고 나 수고했다고 일당도 줘야지. 내가 엄마 못지않게 장사 수완이 좋다고 나 항상 칭찬해줬잖아. 그런데 왜 아무도 없이 가게만 덩그러니 남겨놓은 거야? 엄마의 손길이 닿은 물건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엄마만 혼자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거냐고. 그런데 가게 안에서 한참을 울고 있던 도중 누군가가 가게 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바깥엔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서 계시더군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사장님 따님이구만. 사장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한동안 가게 문을 안 열길래 주변 시장 상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되셔서 마음이 참 아프시겠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희 지금 장사 안 하는데.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들른 거예요. 혹시나 안에 사람이 있나 하고 노크했더니 따님이 계셨네. 저희 남편이 여기 젓갈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직 가게 정리는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계속 젓갈을 판매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요. 네? 글쎄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셔서 하실 분이 없는데. 왜요? 따님이 물려받아서 하시면 되죠. 저번에 보니까 판매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더만. 아이고, 마음 아프실 텐데 제가 주제 넘게 참견했네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 한번 와본 거예요. 아이고, 제가 장례식장 어딘지 몰라서 못 갔는데 이거라도 먹고 힘내요. 요 앞에서 산 호떡인데
참 달달하니 맛있어서 먹으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몰라요. 손님은 저에게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호떡을 건네주고선 뒤돌아 가시더군요. 저는 멍하니 호떡을 바라보다가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엄만 이미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젓갈을 아직도 찾아주는 손님이 있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가 이곳에서 30년 동안 참 열심히 사셨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 이후 집에 돌아온 저는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의 젓갈집을 운영하는 거였어요. 엄마가 30년 동안이나 일군 가게를 그냥 처분하기엔 너무 아까웠거든요. 엄마의 젓갈 맛을 기억해 주시는 손님들이 있으니 그 맛을 제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엄마랑 같이 일하면서 많이 배웠던 덕에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수입도 꽤 괜찮았으니 오히려 애들 키우기엔 이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동안 먼지 쌓여있던 가게를 싹 청소하고 젓갈도 새로 담갔어요. 엄마한테 배운 그대로 했는데 먹어보니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가게를 재오픈하는 날 손님들께 자신있게 젓갈을 권했답니다. 아버님, 예전에 자주 오셨던 분 맞죠? 이 명란젓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엄마가 만든 거랑 맛이 비슷한지 평가해 주시면 제가 서비스로 조금 챙겨드릴게요. 아이고, 그때 그 딸내미 아니여.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더니 물려받아서 운영하나 보네. 어디 보자. 그래도 그 맛을 따라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명란젓을 맛본 손님은 눈을 크게 뜨더니 껄껄 웃으시더군요. 이거 맛이 아주 똑같네. 똑같어.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이로구만. 내가 이 젓갈을 다시 못 먹을 줄 알고 섭섭했는데 이제 자주 와도 되겠어? 어머, 정말요? 감사해요, 아버님. 제가 조금 싸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밥이랑 쓱쓱 비벼 드세요. 참기름에 계란 노른자까지 넣어서 비벼 드시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그 후에도 지나다니는 손님들과 시장 상인분들까지 어쩜 이렇게 엄마가 만들었던 걸 똑같이 만드냐면서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저는 내심 맛이 변했다고 실망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엄마의 맛을 재현하는 데는 성공했으니 이제는 열심히 운영해 나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젓갈 맛이 이어지는 한 엄만 제 옆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다 보니 저도 점점 전문 장사꾼이 되어가더군요. 이렇게 적성에 맞는 걸 왜 진작 안 했나 후회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의 젓갈집을 운영한 지도 벌써 1년 넘게 흐르고 전 얼마 전에 인터넷 판매까지 개시했답니다. 멀리서 오신 손님들이 택배를 종종 요청하셨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어느새 입소문이 났는지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자 매출이 확 뛰더군요. 할 일이 너무 많아져 조만간 직원을 한 명 뽑아야 될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한창 잘 되고 있는 저와는 달리 그 파렴치한 전 남편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더군요. 얼마 전 초등학생이던 저희 첫째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아빠는 정신 차릴 생각이 없나 봐요.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네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또 했다가 사고가 크게 났대요. 아휴, 술 먹고 사고 치다가 엄마한테 이혼까지 당했으면서 끝까지 그러고 싶나? 엄마, 전 아빠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해할 필요 없어. 그게 나쁜 건 줄도 모르니까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나저나 무면허의 음주운전? 아주 지팔잘 지가 꼬았네. 그러게요, 엄마. 난 절대로 아빠처럼 술에 미쳐 사는 인간은 안 될 거예요. 아빠 때문에 엄마랑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상처를 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기특해라 우리 아들. 벌써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 아빠의 그런 나쁜 점은 절대 배우면 안 돼. 원래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라고 하거든. 사회생활하면서 한두 잔 마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아빠처럼 술이 네 자신을 잡아먹을 때까지 마시면 안 되는 거란다. 그럼요. 저 안 그런다고 엄마랑 꼭 약속할게요. 나중에 어른 되어서도 그 약속 까먹지 않고 꼭 지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 통쾌한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끝낸 전 남편이 결국 깜빵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이혼 후 음주운전을 또다시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번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르는 바람에 구속까지 되어버리고 만 거였죠.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인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합의금 때문에 대출을 끌어다가 쓰느라 빈털터리 상태인데다가 징역살이까지 하다 나오면 더 이상 예전처럼 잘난 척하며 살지 못하겠죠. 이게 바로 인과응보 그 자체 아니겠어요? 예전에 제가 들어본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악마가 인간을 찾아가기가 너무 바쁠 때 대신 술을 보낸다. 그만큼 술로 인해서 벌어지는 악행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란 술에 대해 관대한 것 같아요. 술을 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심신미약이라며 감형을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데도 말이죠. 전 남편이 제발 감방에서 정신 좀 차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다시 나와서 음주운전으로 남의 인생 망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랍니다. 술도 적당히, 욕심도 적당히. 하지만 가족에게 사랑만큼은 듬뿍 주세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또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럼 전 여기서 이만 글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